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드를 통해서 와인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Max와 같은 3D 툴에서 어떤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머릿속에서 상상하던 그 오브젝트를 그대로 상상하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샘플이 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뷰포트 배경에 깔아놓고 그 모양을 보면서 모양을 만들어 간다면 보다 쉽게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와인잔은 이처럼 배경에 이미지를 깔아놓고 만들어 볼 텐데요. 물론 와인잔의 모양이 비교적 단순한 모양이지만 그래도 막상 머릿속에 있는 와인잔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만들어 보면 원하는 모양대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쉬운 방법인 배경에 와인잔 모양의 이미지를 깔아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깔아주기 위해서 퍼스펙티브 뷰 사용을 해봅니다. Alt W 키를 눌러서 확대를 해주고요. 자, 퍼스펙티브 뷰에 배경을 깔아주기 위해서는 2D 펜 줌 모드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평면의 뷰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탑뷰로 이렇게 전환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배경의 이미지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뷰 메뉴에서 뷰포트 백그라운드, 컨피규어 뷰포트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자, 유즈 파일, 그리고 파일을 통해서 배경에 적용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학습 자료 폴더로 들어가서 배경으로 적용할 이미지를 직접 끌어다가 뷰포트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비트맵 뷰포트 드롭이라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뷰포트에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적용된 이미지를 environment, 즉 환경 맵 소스로 사용할 것인지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자, 일단은 환경 맵 소스로는 사용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unenvironment 맵은 해제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조금 축소를 해볼까요? Ctrl Alt 마우스 휠. 자, 이렇게 축소가 됐고요.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해서 위치 잡아주고. 자, 그런데 이미지가 살짝 눌려있는 느낌입니다. 다시 뷰로 이동을 해서 뷰포트 백그라운드, 컨피규어 뷰포트 백그라운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아스펙트 레이티오를 매치 비트맵으로 해서 원래 원본의 뷰를 그대로 유지를 해줍니다. 오케이. 참고로 파일을 보니까 방금 불러온 와인잔이 적용이 된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오케이. 적용됐고요. 그러면 이미지가 원본의 비율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배경의 이미지를 보면서 와인잔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잔의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쉐이프 툴 스플라인의 라인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을 선택을 해주고요. 위쪽부터 이렇게 그려 나갈까요? 자, 크기를 키워줍니다. 자, 크기를 키워서 작업을 해봅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인가요? 자, 이 부분 클릭해서 첫 번째 포인트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쯤에 와서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의 와인잔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자, 요 정도로 오나요? 처음부터 모양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 상태로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쯤에서 클릭 됐죠?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 휠 버튼을 사용을 해서 위치 이동을 해주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역시 모양 살짝 잡아주고, 자, 여기인가요? 자, 여기 모양 잡아주고, 다음에 와인잔 손잡이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모양 잡아주고, 자,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클릭해서 내려오고요. 다시 위치 이동. 자, 여기 곡선이죠? 자, 이렇게 곡선으로 살짝 잡아주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 이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렇게 모양을 와인 바닥 부분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줍니다. 작업이 끝났다면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완성을 해 주고요. 자, 이제 수정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디파이로 이동을 해서 버텍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수정할 버텍스를 클릭한 후에 양쪽으로 뻗어나오는 핸들 탄젠트죠. 탄젠트를 설정을 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조금 확대를 해보죠. 확대를 해서 자, 이때 양쪽에 핸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모양의 변화가 양쪽 다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Shift 키를 누르면 현재 설정을 하고 있는 한쪽 핸들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수정하기가 아주 쉽죠. 됐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 부분의 모양 완성이 됐고요. 조금 축소를 해서 위쪽의 모양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수정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자, 레이드 작업 시 지금처럼 스플라인을 통해서 모양을 먼저 만든 다음에 레이드를 적용해서 회전체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는데요. 지금처럼 만들고자 하는 회전체 오브젝트의 평면의 모습 반쪽만 그려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레이드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레이드 작업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와인잔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께가 필요하겠죠. 지금처럼 스플라인을 그릴 때 아예 두께가 있는 상태로 그려줘도 되겠지만 레이드를 적용을 해서 회전체 오브젝트를 만들 때 자칫 손잡이 부분에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외곽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 두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쉘이라는 모디파이어를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회전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이드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 봅니다.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레이드를 적용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회전체 오브젝트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모양이 뒤집혀져 있어서 실제 와인잔 모습처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레이드 모디파이어를 열어서 엑시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엑시스의 빨간색 X축을 조절해 보면 어떻습니까? 중심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좌측으로 이동을 하니까 와인잔 모양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한 레이드의 파라미터를 보면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요. 디그리를 사용을 해서 와인잔의 회전 각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360도가 완전한 회전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각도고요. 지금의 이 파라미터 값을 키프레임을 통해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와인잔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세그먼트를 통해서 세그먼트의 개수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디렉션을 통해서 회전체 오브젝트가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작업은 Y축이죠. 자, 다시 조절을 해주고요. 와인잔의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배경의 이미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뷰로 들어가서 뷰포트 백그라운드 초기값인 그라디언트 컬러로 되돌아갑니다. 됐죠? 되돌아갔고요. 역시 3D 펜 줌 모드는 해제를 해서 원래 기본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됐고요. 홈 버튼을 눌러서 원래의 상태, 원래 퍼스펙티브 뷰 상태로 되돌아오고요. 앞서 탑뷰를 통해서 그렸기 때문에 와인잔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 축소를 해주고요.
로테이트 툴을 사용을 해서 바로 세워줍니다. 레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90도가 필요하겠네요. 90도 엔터. 90도로 회전이 됐고요. 자, 위치 한번 잡아줄까요? 자, 위치 탑뷰로 가서 센터로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위쪽으로 좀 이동을 해봅니다. 자, 위쪽. 자, 와인잔의 모습이 이제 바로 섰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작업한 레이스와 라인을 하나로 합쳐줍니다. 폴리곤 오브젝트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직접 해봅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컬랩스 5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모든 속성이 없어진다는 그런 메시지죠. 예스. 편집이 가능한 에드 테이블 메시로 변환이 됐고요. 만약 폴리곤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쿼드 메뉴에서 에드 테이블 폴리로 해주면 되겠고요. 지금은 작업상에서 메시로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작업을 합니다. 자, 현재는 크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좀 줄여줄 필요가 있죠. 스케일 툴 사용해서 크기를 줄여주고요. 자, 그리고 아래로 다시 내려줍니다. 그래서 위치 잡아주고요. 좀 확대를 해줍니다. 됐습니다. 자, 와인잔의 형태는 만들어졌고요. 이제 자, 와인잔의 두께를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두께를 해주기 위해서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쉘을 적용을 합니다. 쉘. 여러분 두께가 만들어졌습니다. 렌더를 해보면 두께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파라미터의 이너 어마운트와 아우터 어마운트 값을 통해서 안쪽으로 두께를 조절할 것인지 바깥으로 두께를 조절할 것인지 설정을 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바깥쪽에서는 1이라는 수치로 두께가 조절이 된 상태고요. 이번에는 안쪽으로 조금만 더 한 0.2 정도로 두께를 더 두껍게 해 줍니다. 됐고요. 앞서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봤듯이 와인잔의 모습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자,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메쉬 스무스를 적용을 해 봅니다. 자, 메쉬 스무스 적용이 됐고요.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이터레이션 값을 한 2 정도로 설정을 해봅니다. 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아주 부드러운 곡선의 와인잔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재질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와인잔은 투명한 유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명한 유리 재질로 표현을 해주는 그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에디터 열어주고요. 자, 이번에도 컴팩트 메터리얼 에디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1번 메터리얼 슬롯을 선택을 해주고요. 자, 와인잔이라고 이름을 해줍니다. 됐고요. 투명 재질은 검정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색깔로 해주고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리고 반사 재질이 필요하죠. 스페큘러 레벨을 조금 높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글러스니스 값을 조금만 이렇게 영역을 좁혀줍니다. 자, 계속해서 맵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맵을 열어주고요. 반사 재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플렉션 체크. 반사 값은 일단 유리이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 다른 재질보다 반사율이 높죠? 한 90 정도로 해줍니다. 자, 그리고 넘 버튼을 클릭해서 매터리얼 맵 브라우저를 열어주고요. 리플렉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이 트레이스 사용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됐고요. 백그라운드 환경 맵을 와인잔에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신 전체에 적용할 것인지 결정이 됐다면
백그라운드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번엔 신 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environment를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상위 레벨로 이동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유리 느낌이 들도록 오페시티를 통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페시티는 불투명도이기 때문에 100%라면 완전히 불투명하다는 것이죠. 수치를 유리니까 한 3 정도로 해봅니다. 일단 마음에 안 든다면 나중에 재설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3으로 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위쪽에도 오페시티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페시티를 여기에서 직접 맵을 적용을 해봅니다. 자, 사각형의 버튼, 넌 버튼을 클릭해 주고요. 이번에는 팔로프를 적용을 해줍니다. 팔로프는 빛의 하이라이트 영역에 대해 제한을 두게 하는 맵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팔로프 타입은 섀도우 라이트로 해주고요. 섀도우 라이트를 설정한 이유는 그림자와 빛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기 위해서죠. 설정이 끝났다면 상위 설정 레벨로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제 와인잔에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적용이 됐고요.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유리 질감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이 더 필요한데요. 이번에는 환경 맵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씬 전체의 환경 맵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한번 해보죠. 렌더의 environment, 백그라운드의 environment 맵을 선택을 해주고요. 비트맵 더블 클릭. 그리고 학습자료 폴더에 있는 맵 소스를 적용을 해봅니다. 제품이기 때문에 조명이 주변에서 빛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것 같군요. 맵 소스 5번 선택을 해서 오픈 적용이 됐고요. 이제 다시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경 맵이 적용이 되니까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이 됐고요. 자, 여기에서 유리 질감인 와인잔을 통해서 본 사물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구를 하나 만들어서 와인잔 안에 쏙 집어 놓겠습니다. Alt W 키를 눌러서 포뷰로 해주고요. Move 툴을 사용을 해서 안쪽에다 쏙 집어 놓습니다. 됐나요? 자, 위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네요.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와인잔 안에 쏙 집어 놓습니다. 자, 다시 퍼스펙티브 뷰를 풀 화면으로 해주고요. 다시 렌더를 한번 걸어보면 이처럼 표현이 되는데요. 투명 유리잔의 모습이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담겨져 있는 구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매터리얼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오페시티 값을 줄여 볼까요? 오페시티 값을 여기에서도 3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실제 매터리얼의 투명도는 오페시티에서 설정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앞서 맵에서 적용한 오페시티는 맵 소스가 적용이 됐을 때 투명도를 설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터리얼 자체의 투명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다시 렌더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투명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안쪽에 구의 모습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인잔 안에 있는 구의 모습이 너무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군요.
실제 와인잔을 통해서 사물을 보면 와인잔의 두께와 모양 때문에 굴절이 생기죠. 자, 이번에는 그 굴절 효과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맵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굴절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리프렉션이 필요한데요. 자, 리플렉션과 리프렉션 차이가 있습니다. 혼돈하지 마시고요. 체크를 해주고 리프렉션 또한 리플렉션과 마찬가지로 매터리얼 맵 브라우저에서 레이 트레이스나 리프렉트 혹은 시널 리플렉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적용을 해 가면서 비교를 해 보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레이 트레이스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이 트레이스를 사용을 해 봅니다. 오케이, 적용이 됐고요. 역시 이번 작업에서는 환경맵을 신 전체에 대한 환경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는 environment 세팅 그대로 유지를 해 주시고요. 상위 레벨로 다시 이동을 해 줍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렌더 시간이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자, 일단 캔슬을 해주고요. 렌더 세팅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렌더러인 스캔라인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느리죠. Assign 렌더러 프로덕션을 엔비디오 멘탈 레이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직접 렌더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렌더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렌더 속도가 스캔라인보다 상당히 빠르죠. 확인을 해보면 리프렉션을 통해서 이와 같이 표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와인잔 안쪽에 뒤쪽 면에 비춰진 구의 모습을 보니까 자, 이렇게 굴절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익스텐드 파라미터를 열어주고요. 지금처럼 굴절 효과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리프렉션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익스텐드 파라미터에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 값을 설정을 해서 굴절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1.5로 되어 있는데요. 3.5 정도로 높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렌더. 이전보다 훨씬 굴절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리프렉션을 사용을 할 때 굴절율은 실질적으로 인덱스 오브 리프렉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굴절 효과를 표현할 때 지금의 옵션 잘 활용을 해 보십시오. 또한 참고로 실제 오브젝트의 두께는 굴절율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와인잔의 두께를 만들 때 쉘 모디파이어의 두께를 더욱 두껍게 하거나 반대로 얇게 해서 그 두께감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 밖에 바닥이나 조명은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서 완성을 해 보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레이스를 사용을 해서 회전체 오브젝트인 와인잔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지금의 강좌 잘 활용을 해서 그 밖에 회전체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회전체 오브젝트로는 병이 있겠고요. 타이어, 그리고 캔, 그리고 스피커의 우퍼와 같은 그런 물체가 대표적인 회전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자꾸 만들어 봐야지 실력이 늘기 때문에 지금 학습에서 살펴본 이 오브젝트만 만들어 보지 마시고요. 다양한 오브젝트를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